김상민 형사구부장이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입니다. 창원. 네. 네, 총선 출마를 위해서 사의를 표명한 이 사실이 이제 지난주에 얘기해 주신 그 내용이 고스란히 이제 사실이 된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101명을 만들어서 완벽한 검찰당이 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김형동이라는 사람을 비서실장을 시켰어요. 근데 이분이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도 수석 대변인을 했던 분이고 너무 잘 알죠 제가. 너무 잘하는 우크라이나도 같이 갔다 왔죠. 아 진짜요? 우크라이나도 같이 갔다 왔어요. 네. 예, 네. 그런 분인데 이분을 비서실장에 앉혔다. 이게 무슨 포석이냐? 딴 거 없어요. 나이가 75년인가 그러잖아요. 아니, 나이가 설마 나이만 갖고 했을까요? 아니 나이만 갖고 한 거 나이만 갖고는 아니지만 중요한 네. 요소죠. 지금 왜냐면 서울대 후배의 나이가 2살 어리는. 서울대 후배, 서울대 법대 후배. 네. 7, 8, 9로 채워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이 별로 김영동 서울대 없으니까. 정치학과예요. 아니, 그 서울대 후배 서울대. 그러니까 서울대 후배. 네. 75년. 두 개만 가지고 했다고요?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영남 정치에 뭔가 복선이 있지 않을까요? 비서실장하고 공천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아이, 설마. 진짜? 와, 아니 근데 그 얘기를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와서 했어요. 김기현 대표의 케이스를 빌어가지고 지금 수사받게 생겼다면서요. 누가? 그 김기현 대표 비서실장인가 했던 분이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은 공천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알 수가 없는 아주 구작은 비서실장. 네. 뭐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하여튼 국민의힘은 상당한 폭풍이 일 걸로 보인다. 근데 지금 보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의총에도 안 오고 그다음에 피켓 시위 하는데도 안 오고 오늘 오후 2시부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각은 민주당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운동권, 586 이렇게 때려잡으면 국민의힘이 이긴다 이런 구도를 그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헌법이잖아요. 윤석열도 계속 민주당 뭐 예전에 국정연설을 하면은 민주당 비판하고 586 예. 비판하고 예. 이재명 비판하는데 아니 나는 이거 뭐 여의도 문법이고 뭐 서초동 문법 이걸 떠나가지고 원래 비대위원장 취임하면은 예방을 가잖아요. 인사를 하잖아요. 예. 오늘 그럼 하는 내일 모레 인사 가는 사람 인사 가야 되는데 그 앞에 그 전에 막 욕해놓고 뭐 범죄자 뭐 나쁜 사람 막 욕한 다음에 가서 이렇게 마주 보면 그 인사가 돼요. 이건 어디 문법을 떠나가지고 그냥 인간적으로나 물어보고 싶어. 그렇게 막 욕하고 막 이런 있는데 찾아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나는 얼굴도 못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이 검사 출신들은 그게 되나 봐요. 막 이렇게 비난해다가 또 막 가서 악수하고 나 같으면은 미안해가지고 못 갈 것 같은데. 아니, 피의자 보듯이 하겠지. 피의자보다. 아니 그 서초동에서 여기서는 제1야당 대표로 가는 거지 뭐 피의자로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럼 거기도 검사예요? 나는 근데 그 검사들의 그 사고 관심이 네. 이해가 잘 안 가.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 와가지고 막 야당 비판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고 또 예산도 통과시켜달라 그러고 네. 그게 나는 그러니까 야당이 여당 비판하는 거 그래도 있을 수 있어요. 견제하는 거니까. 근데 보통 집권 여당은 그래도 뭐 소수당이든 어쨌든지 간에 예산 편성도 하고 뭔가를 하면 야당한테 통과시켜 주십시오. 부탁도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야당은 막 왜 그래 막 하다가 하는 건데 지금은 줄구장창 야당 비판하고 이재명 비판하는 게 본인들이 일로 알아요. 그러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네. 아니, 이재명 비판하고 586 비판하고 민주당 비판하면 태형건설이 살아납니까? 아니면은 뭐 갑자기 뭐 물가가 내려가고 수출이 잘 되고 네. 일자리가 생기고 자영업자들이 살아나요? 외교가 잘 되고? 아니 집권 여당이면 그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주구장창 비판만 해. 그럼 뭐가 돼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야당 비판할 수 있죠. 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할 시간도 많아요. 근데 비대위원장으로 정치 신인으로 처음 일성이 야당 비판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비대위원장이라는 무게가 집권당 대표잖아요. 네. 집권당 대표면 지금까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17.15%로 깨져갖고 지도부가 바뀌어서 왔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일방 독주가 있었는데 뭐 사과를 한다든지 대리라도 사과를 한다든지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반성하고 기본적으로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를 좀 가져보겠다든지 그런 얘기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그 이른바 당정일체 있잖아요. 네. 당정일체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앞으로 국정 운영하는데 민의를 받들어서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고 네.
또 민심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주로 많이 해야 되겠죠. 이런 얘기를 일체 안 하고 무슨 내가 조선제일검으로 칼 들고 와서 상대하고 싸우겠다는 이런 얘기를 먼저 한다는 게 결국은 뭐냐면 30%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콘크리트 지지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사람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태극기 부대와 툴투부들을 향해서만 아이고. 예?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선거가 되겠어요. 잘하고 있어요 한동훈. 왜냐면 민주당은 좋겠어. 아니 그러니까 내 그 보면서 아 이준석 대표 구속 무치기까지 정말 억울하구나 그 생각하고 또 뭐 갑자기 질문하겠다 그러면서 뭐 갑자기 뭐 검사 사칭 거기서 왜 검사 사칭이 왜 나와? 약 먹읍시다. 약 먹. 양보. 약 먹고 정신 차려. 예, 아유. 저희 또 광고를 위해서 맛있다. 네. 정신이 진짜 쏙 드네. 정신이 쏙 들어요? 씁쓸하지만 이게 네. 그러니까 이 몸에는 좋을 분노, 것 같아. 억울함 아니면 이 이재명 악마와 뭐 민주당 58 저도 586 싫어하고 586 네. 물러났으면 좋겠다 하는데 네. 그거는 당내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를 왜 나 비대위원장 취임사 하면은 다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네. 궁금해하고 이준석 대표만 해도 탈당하면서 쭉 고민한 장기의 미래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네. 야당과의 관계 아니면 야당과의 관계라보다는 청와대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쭉 얘기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 그 탈당 기자회견문에 이름만 바꿔서 냈으면 네. 한동훈 장관이 하면 훌륭한 아마 비대위원장 취임사가 됐을 거다 이렇게 봐요. 완전히 그렇죠. 반대돼. 그러니까요. 그 방금 뭐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천하람 위원장이 탈당하고 뭐 선언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자들하고 만나서 뭐 백브리핑이 있는데 내용 들어오는 대로 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만나잖아요. 원래 어제 만난다고 했다가 갑자기 좀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좀 미안했나 보지 막 욕하니까. 아니 갑자기는 아니지. 네. 국회 나타나면 김건희 특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볼 거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거 말하기 아예 안 나온 거지. 아 미안해서 그런 게 아니고. 피한 거구나. 한도망이라고 누가 그랬다며요. 아니 근데 오늘 만나서 물론 이제 상견례 형식이긴 하지만 그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이런 그림인데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피의자 대 검사의 만남이다. 이제 이런 보도도 언론에 나오고 있긴 합니다. 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 할까요? 그냥 인사하겠죠. 인사만? 바로 가요? 근데 진짜 제가 보기엔 한동훈 저 비대위원장이 좀 일말에 인간적인 게 있으면 제가 좀 취임사에서 좀 심하게 죄송합니다. 이 말을 하셔야 돼. 네. 안 할 것 같아 근데. 왜냐하면 검사들은 절대로 네. 사과나 반성 이런 걸 잘 안 해요. 검사들은. 네. 왜냐하면 본인이 기소해서 무죄가 되더라도 네. 본인 잘못이 아니라 판사가 좀 다른 견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오류의 신화가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반성.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보면 그러잖아요. 네. 절대 네. 뭐 엊그제 그 독도 문제 봤을 때도 네. 김정일 영유권 할 때도 진짜 황당했어요. 황당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를 잘 지도해서 이런 일이 다시 없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여당 대표가 맞아요? 여당 대표라면 우리가 국방부를 제대로 좀 잘 하겠습니다. 네. 국방장 불러가지고 철저하게 좀 네. 지도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예. 자기들하고 전혀 관계 없고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는데 니들이 잘못한 거야. 이거는 딱 검사 스타일인데 이게 똑같아요. 이태원도 똑같고 저기 지난번에 오송도 마찬가지고 다 내 잘못이 아니고 다 니들이 잘못한 거야. 나는 질책만 하면 돼. 지적만 하면 되고. 참 나는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여당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진짜 뭐 좀 살짝 새끼리긴 합니다만 국방부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재를 만드는데 그 교재에서 그렇게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버려서 일본 정부가 요구하고 출창 요구했던 영유권 분쟁 틀 안으로 묶어버리는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저는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네. 그 이승만 미화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네. 상당한 그 친일적 행각이 많았잖아요. 제3자 변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아무런 것도 그 변화가 없는데 계속 일본에 가서 뭔가를 주고 오고 이런 것들이 네. 결국은 그 시그널이 된 게 아니냐 국방부에. 그래서 네. 국방부가 상당히 오버하는 그런 책자까지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확고한 그 한일 관계에 대한 신념이나 이런 게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든 좀
이 심판을 해야겠다라는 심판의 이런 요구들이 점점점 특히 좀 이제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검사들 같은 경우는 검찰 있죠. 검찰은 상당히 일본 검찰에 대해서 네. 그 동경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법조로 보면 네. 대륙법 체계에서 독일, 일본, 한국 이게 같은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거의 대부분 많이 그 초반에 수입이 됐던 거라서 일본 검찰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건데 그게 일본 전체에 대한 뭔가의 그런 걸로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거 걱정이에요. 보면서 네. 일단 지도에도 11개 있는데 다 독도가 없대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얘기했더니 이게 뭐 일본을 배려한 거다 이런 네. 얘기하고 처음에 분쟁 지역 얘기한 것도 정신이 나간 거지. 주어를 잘 봐라. 하나의 주어 얘기를 지금 이거 얼마나 했는데 주어를 잘 봐라 이런 얘기했는데 네. 대통령 경로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다 철수 다 참 이게 뭐예요 이게. 수거한다 그러고 네. 참 이해 안 갑니다. 정말 근데 이런 정도의 교제를 결정하는데 장관과 대통령은 아무것도 몰랐다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런 교제는 직접 뭐- 보고는 안 했을 수는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정부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거기 편승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뭐 그 얘기를 그들이나 이런 하는 분들이 어찌 겁니다. 보면 정부에 잘 보이게 이상한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제일 문제는 그거예요. 네. 이걸 마치 대통령과 야당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당이 왜 그랬냐면 우리가 질책했다. 뭐 이건 말이 되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면 당연히 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여당 대표라는 비대위원장들은 이걸 본인들이 책임으로 느껴야 되는데 네. 본인들 책임 전혀 안 느끼고 마치 이제 검사는 수사를 제대로 했는데 공판 검사가 잘못했거나 판사가 잘못한 거야. 뭐 이런 뉘앙스잖아요. 네. 거기서 한치도 안 벗어나요. 제가 보기에는. 자, 오늘 이후에 뭐 여야 대표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지 그걸 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거부권 행사를 하면 예. 장외투쟁 하나요? 아니면은 재의결 다시 언제 하나요? 뭐 이런 스텝. 아유 장애투쟁 할 일도 없죠. 지금 날도 추운데 왜 장애 나가요? 그리고 지금 네. 지금 모든 정당이 다 그렇지만 1월 달부터는 다 이제 당내 공천 과정이기 때문에 뭐 그걸 할 시간도 없고요. 결국은 뭐 아시겠지만 이게 언제 결국은 이거를 재표결 할 거냐, 재의결 할 거냐 이게 제일 관건이잖아요. 이거는 아마 뭐 국회의장 손에 달려 있긴 하지만 네. 또 뭐 국회의장 당연히 여야 합의하라고 하겠죠. 여당에서는 합의할 리가 없고 네. 그럼 여당은 아마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럼 야당에서는 계속 이제 제일 해달라고 요구할 텐데 결국 시점의 문제인데 이거를 또 너무 끌 수는 없어요. 너무 끌면 뭐 오늘 언론 기사도 있던데 약간 이거를 총선에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약간 프레임도 들어올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저는 뭐 예전의 경우라든지 이걸 보면서 네. 글쎄요. 그래도 그러니까 즉각하자고 대통령실에서 한 거 보면 이걸 빨리 끝내고 싶은가 봐요. 네. 그렇잖아요. 그 전에는 그렇죠. 뭐 좀 끌다가 했잖아요. 예, 예, 일주일이라도 즉각하자 그러면 민주당한테도 빨리 재의결을 해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마냥 끌 수는 없을 거다라고 저도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고 민주당이 다시 재의결을 했을 때 결국 이 법은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꽃놀이 펴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재결이 되면 특검을 발족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김건희 그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되고 네. 그게 이제 그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그 총선에 영향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부결이 된다. 네. 부결에 대해서 특검이 안 된 상황이 되면 결국 국민의힘은 김건희 방탄당이냐 이 프레임이 쓰여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을 향해서 이재명 방탄당이라고 공격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네. 그러면 이재명 방탄당 대 김건희 방탄당의 대결이 되겠죠. 네. 국민들이 이명 방탄은 끝났고 방탄당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당은 이미 방탄당인데 이제 네. 방탄대책위원회 네. 위원장, 방탄대책위원장 한동훈 그게 더 중요하지. 아니 근데 6일 만에 막 후원금이 1억 4천씩 들어오고 지지율도 소폭 상승하고 네. 한동훈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고 국민의힘 아니, 사람들은 막 6일 만에 1억 4천만 원은 예를 들어서 인기 있는 국회의원도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1억 5천까지면. 아, 그래요? 한 정당에 예를 들어서 뭐 14억이다. 네. 이런 모르겠는데 네. 정당에 1억 4천만 원은. 이걸 많은 건 아니에요? 이걸 기사화해 자랑한 아. 겁니까? 이걸 네. 기사화해서 얘는 예를 들어서 아. 저는 모르겠지만 좀 네. 유명한 국회의원이 내가 후원회 열었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1억 5천 모았습니다. 네. 한 개인이. 예전에 그랬던 거 많이 그런 적이 본 것 같아요. 있어요. 맞아요. 정당에서는 네. 국회의원 후보들도 좀 네. 금방 그래요. 일주일도
안 걸려. 그래. 국회의원 후보도. 네. 좀- 근데 이거를 좀 이름 자랑한 있는 사람. 거예요. 이건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얘기 안 되는 거 네. 한동훈 컨벤션 효과 이런 거 얘기할 것 거리도 안 되는데 이걸 기사로 만들어서 한동훈 찬양가를 하는 겁니까? 우리 얘기가 안 언론이? 되는 거죠. 14억 왜냐하면 된다 그러면 인정. 부럽습니다. 네, 거기 네. 이렇게 14억, 140억은 돼야 되나? 한동훈 14억 정도 정도 돼야지. 제가 아, 14억은 보기에는 돼야 취임사에서 벌써 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 네. 미천이 좀 드러났고요. 네, 그다음에 하는 행동이 네. 김건희 특검에 좀 다른 생각을 보여줄 거로 예측이 일부 있었지만 네. 그게 전혀 아니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한동훈 효과? 글쎄요. 대통령 한 사람 검사 출신도 보기 힘든데 네. 집권당 대표까지 네. 검사 출신으로 국민들이 납득이 될까요?